부동산이 뭐야? 이 부동산의 이제 개념이죠. 그 개념이 최근 기본소담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 페이지 그 48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밑에 큰 1번 해가지고 복합 개념의 양가로 1번도 나왔네.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설명된 거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 사실상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 할 때 이 복합 개념 부동산 박스 안에 있는 그 체계도가 그 70%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 할 때.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1월 달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잡학입니다. 부동산학은 그 잡학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부동산 학이에요. 잡다한 걸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개념이란 말은 종합 개념이라는 논리고요. 이 복합 개념의 구성 요소를 지금은 아마 시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3대 측면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이 뭐지라고 할 때 먼저 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법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해볼까? 경제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는 물리적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대부분 냅니다.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 보통 이제 법경기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체계도를 아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법률, 경제, 기술. 그러니까 올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32에 한번 이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아마 맞히실 거야. 기출문제에서 이제 변형돼서 나오지 않고 그냥 낸 거, 또 내고, 또 틀리고, 또 내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초창기 때 옛날 수험서를 보면은 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데 1회 때 수험서를 있어요. 학교 때 교수님실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의뢰받았을 때 옛날 문제, 그 기출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옛날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조교실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법률, 경제, 기술이라고 할 때 지금 3대 측면이지만은 초창기 때는 2대 측면, 3대 측면, 4대 측면, 5대 측면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근데 이게 분류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그냥 3대 측면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래도 가끔 옛날 영향을 받아서 어떤 출제위원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법하고 경제를 묶어가지고 무형적 측면, 그리고 기술은 무형의 반대말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굉장하시네. 유형적 측면이라고 해서 1의 측면으로 논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기술이 유형이다라고만 아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데 이게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보니까 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분류 체계야. 분류 체계. 그래서 법률 쪽 부분은 다시 이제 먼저 적어놓고 체계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은 그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협의의 부동산. 협의는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죠. 그럼 법적으로 부동산 개념이 뭐지? 라고 정의를 내는 과정 중에 그는 어느 법을 기준으로 가장 출발을 할까? 라고 한 것이 부동산학의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정법에 부동산이 뭡니다 라고 정의 내려준 법이 때마침 있어. 그 법이 민법이야.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물건 있죠, 물건. 민법상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 아니면 뭐예요? 부동산 아니면 뭐예요? 동산. 민법 시간에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법을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 위치감. 그럼 우리나라 민법상의 물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의를 내려줄 때 동산에 대한 정의는 없어. 뭐에 대한 정의만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있어요. 99조 1항에 보면.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를 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뭘로 퉁쳐요? 다 동산이다라고 퉁쳐버리는 거야.
이걸 이제 어느 게 동산이고 어느 게 부동,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분류 체계만 가지고 내요. 그 민법상 부동산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협의부동산 민법상 요거 꼭 기억하시는데 기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협의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광해도 있겠지? 그럼 광해 부동산은 협의 개념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당연히 포함하겠지. 그래서 토지하고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책에 있는 걸. 정착물은 당연히 협의 개념 포함한 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거를 여기다 첨가시켜요. 준부동산을 옛날에는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준부동산이라고 거의 용어가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말 의제, 간주, 준부동산. 그래서 이 법적인 개념은 협의하고 광의로 구분을 하고 협의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여기다가 준부동 포함한 것이 법적으로 광의부동산이다. 이런 논리고요. 그럼 경제적 개념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5가지 목차만 보시면 돼요. 내용까지 확장하지 않아요. 내용으로 확장하면은 이건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목만 보시면 돼. 다 경제 용어야. 자산 있죠? 자산, 그리고 자본. 다 책에 있는 걸 정리해 드릴 테니까 상품하고 생산 요소, 그리고 소비재.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 다 경제 용어죠. 그쵸? 그리고 기술적인 개념은 딱 4가지가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공위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32에 나올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인데 이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 이 체계도가 거의 70%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개념 주제 하에서. 그럼 책에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우리 책에 본 49페이지에 그 기술적 개념 부동산이라고 목차가 크게 나와 있죠. 제목만 보세요. 자연, 환경,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그 51페이지 공간 되어 있죠. 나중에 공간에 대해서는 요약집을 통해 약간 첨가해 드릴 거예요. 책의 내용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그건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요약집 내용 가지고 잠깐 플러스만 시켜드리면 됩니다. 뭐만 보셔라? 제목만 보셔라.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이라는. 그래서 공간을 제하고 나머지들은 밑에 설명한 내용들을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타이틀만 보면 돼.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무슨 개념? 기술적이다. 기술적이다. 그리고 이제 53페이지에 보면 경제적 개념 부동산이 있어요. 경제적 개념 그 자산 나와 있죠? 뭐라고 설명됐어? 전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돼 있어. 내용 보지 마시고 뭐만? 타이틀만 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개념 5가지, 기술적 개념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온 문제인데 형식상 보면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56페이지면 30회 때가 작년의 문제야. 작년에 어떻게 되냐?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곳으로만 짝지어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에 내용이 7개가 있죠. 7개인데 밑에 질문은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을 분류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야. 그럼 거기 보면 기억의 자본이 뭐야? 경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자본은 그 경제적 개념이니까 기억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기억에 들어간 것이 1, 2, 3번 중에 하나야. 니은, 소비재죠. 소비재는 소비, 이것도 경제 용어잖아.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경제적 개념과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1, 2번은 압축이 됐지. 그리고 공간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아까 자공이환이니까 기술이잖아. 기술적 개념이니까 기술적 개념 디귿이니까 여기까지 풀어도 답이 2번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요 정도 난이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동안에 책에는 없지만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유형을 제가 구두상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출제되냐, 역사적인 문제니까 1회부터 나왔던 문제라서 협의부동산.
협의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서 여기까지 맞나요? 협의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서 맞잖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그죠? 요거죠? 토지 및 정착물은 광해부동산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지. 분류 체계니까. 토지 및 정착물은 협의부동산이 동시에 뭐에 해당돼? 광해부동산에도 해당이 되잖아.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류 체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과 준부동산이 해당한다. 틀리지. 민법상 부동산,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틀리지. 여기가 협의든 광해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부동산에 해당이 돼? 법률적 부동산에 해당이 돼. 전부 기출지문이야. 준부동산이 법인데 자꾸 경제를 묶어. 좀 이따가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문제. 아까도 이걸 단독으로 냈지만 30회 때는 자산, 기술적 개념에는 그럼 뭐 요걸 낸 거지.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상품, 생산 요소 등이 해당한다. 아니지. 해당되는 걸 집어넣고 아닌 거를 살짝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논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1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부동산 개념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논리야.